오늘은 최근에 오신 환자분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 환자분은 당화혈색소가 10.2로 오셨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3달 동안 주 1회에서 2회 치료를 하고 나서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떨어지면서 치료를 종결했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빨리 호전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환자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의 당뇨가 빨리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흡전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에노 박운입니다. 갑작스런 당뇨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오랜 당뇨 치료로 이미 지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당뇨 치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를 20년 이상 진료하다 보니 처음 딱 보면 이 환자는 치료가 쉽겠구나, 이 환자는 치료가 오래 걸리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인바디입니다. 당뇨를 치료하는데 무슨 인바디야 하시겠지만 체성분을 검사하는 인바디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줍니다. 인바디 자료만 쓱 봐도 이 환자분의 건강 정보가 상당 부분 스캔이 됩니다. 당뇨 치료가 잘 되는 인바디는 근육량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인바디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뇨 치료가 쉽습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적을수록 당뇨 치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근육량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는 몸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근육량이 많다는 것은 당 수치는 높지만 인슐린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딱 봤는데 체중은 많지만 근육량이 높아서 체지방률이 35% 이하가 나오는 분이라면 이 환자는 당뇨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바디를 딱 봤는데 체중은 많은데 근육량이 적어서 체지방률이 40% 이상에서 50%에 육박하게 나온다면 이 환자의 당뇨 치료는 오래 걸리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이 지표를 먼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설문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1, 2초만 쓱 봐도 당뇨 치료가 잘 되는 환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설문지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느냐입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설문지는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당뇨가 있지만 몸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설문지가 깨끗합니다. 반대로 당뇨가 있으면서 몸의 면역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설문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쓱 살펴만 봐도 이 환자의 당뇨 치료 난이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자면 설문지의 항목 중에서는 소화, 수면, 대소변, 기호 음식 등이 당뇨 치료의 핵심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새로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동맥경화 혈압계입니다. 동맥경화 혈압계로 알 수 있는 것은 혈압과 동맥경화도입니다. 당뇨 환자인데 혈압과 동맥경화도의 지표가 무슨 상관이겠냐 하시겠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등은 전부 한 세트의 질환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질환도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동시에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혈압, 동맥경화도 등의 지표를 통해서 당뇨의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혈압계에 나타난 동맥경화도는 혈관의 경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혈관의 탄력도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혈관의 나이가 동 나이대에 비교해서 얼마나 안 좋은지 등의 비교를 통해서 당뇨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혈압계를 통해 나타난 동맥경화도를 확인하게 되면 혈관의 경화도와 혈관의 탄력도, 혈관의 건강도를 예측할 수 있어서 당뇨 치료가 쉽게 되는지 당뇨 치료가 어려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도는 심장에서 시작하는 파동이 말초혈관에서 튕겨져 나오는 속도를 측정해서 동맥경화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혈관이 쇠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은 상태가 되면 혈관에서 빠르게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PWV라는 속도가 높게 측정이 됩니다. 반대로 혈관이 고무처럼 탄력 있는 건강한 혈관이라면 혈관에서 파동을 흡수해서
천천히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PWV 속도가 낮게 측정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PWV가 6 이하라면 건강한 혈관의 탄력도를 나타내고 8 이상이라면 동맥경화도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10 이상이라면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노화되고 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평균 PWV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PWV의 나이대별 표준 편차가 이미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맥경화도 수치가 100명 중에 몇 등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인데도 동맥경화도의 절대 수치가 8 이하이면서 상대평가로도 50등 이하로 측정이 된다면 혈관이 아직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당뇨 치료의 기간도 짧아지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맥경화도가 8 이상이면서 동나이대에서도 50등 위에 위치한다면 당뇨 치료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간단하게 파악해보면 이 환자의 당뇨 치료가 3개월 내에 되겠구나, 혹은 6개월은 걸리겠구나, 혹은 1년 이상의 관리와 다양한 치료를 병용해야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 치료에 앞서서 당뇨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환자인지 당뇨 치료가 오래 걸릴 환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나는 공복혈당이 높고 식후 2시간 혈당이 높고 당화혈색소가 높으니까 치료가 오래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뇨 수치보다 몸의 건강도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서 당화혈색소가 10.2인 환자인데도 이 환자는 3개월 내에 치료가 가능하겠구나를 초진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수치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약으로 수치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약으로 수치만 떨어뜨리면 평생 약에만 의존하고 당뇨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뇨를 오게 한 몸을 치료하게 되면 당뇨를 완전히 완치해서 당뇨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당화혈색소 10.2인 환자는 인바디상 체지방률 33.6%였고 설문지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었고 동맥경화도는 8.9에 75등에 위치한 상태였습니다. 동맥경화도는 높았지만 인바디와 설문지의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분이시라면 단순히 수치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몸의 건강도와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검사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당뇨는 자연스럽게 치료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 부산물인 식후 2시간 혈당은 떨어지고 공복혈당은 안정화되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을 먹지 않아도 당뇨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뇨를 치료한 후기들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완치하는 그날까지 화이팅!